그의 여자들 재호와 사라진 여대생과 사막의 저택. 그날 밤 윤태현은 평소처럼 연구실에 앉아 조용히 글을 쓰고 있었다. 그는 기자 출신 작가이자 정치 비평가로 권력의 이면을 고발하는 글로 수많은 독자들의 지지를 받아온 인물이었다. 한때 유력 언론사의 특종 전문 기자였던 그는 더 이상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현실의 회의감을 느끼고 스스로 펜을 든 프리랜서가 되었다. 그런 그에게 도착한 한 통의 익명 메일. 제목은 단 한 줄. 대통령의 사막은 신처. 호기심을 자극한 제목. 그는 첨부 파일을 클릭했다. 그 속에는 황량한 모래 언덕과 낡은 저택이 담긴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저택 앞에 서 있는 여성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태연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얼굴 어디선가 분명히 봤어. 그의 예감은 맞았다. 몇 시간 동안 얼굴 인식 프로그램과 뉴스 아카이브를 뒤진 끝에 그녀의 신원이 밝혀졌다. 바로 6년 전 미국에서 실종된 한국계 유학생 송다희였다. 하버드대에서 교환학생으로 유학 중이던 그녀는 한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당시 사건은 미국과 한국, 인터폴까지 공조한 국제적 수사였지만 단 한 조각의 단서도 발견되지 않아 결국 장기 실종으로 종결되었다. 그녀의 실종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다희는 당시 유학생 커뮤니티에서도 모범생으로 꼽히던 인물이었다. 성적은 우수했고 지역사회 봉사에도 참여하며 누구보다 바르게 살아온 청년이었다. 그런 그녀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건 누군가의 의도적 개입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 일이었다. 윤태현은 그녀의 마지막 공식 행적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믿을 수 없는 사진을 발견했다. 6년 전 백악관 행사에서 현직 대통령 아과 송다희가 함께 포착된 장면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있었다. 다희의 표정은 어딘가 경직되어 있었고 대통령은 특유의 미소를 지은 채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후 다희는 세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그 백악관 행사 이후 그녀의 사진, 영상, 통신 기록, 심지어는 은행 거래 내역까지 모두 끊긴 상태였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대통령의 사막 저택 앞에서 다시 나타난 것이다. 의혹은 점점 깊어졌다. 태연은 한 정보원을 통해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외곽 사막지대에 민간 접근이 불가능한 비밀 별장을 소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그 지역은 정부 지도에서도 일부 영역이 지워진 상태였고 민간 위성에서도 흐릿하게 보이는 곳이었다. 그는 군 출신의 전직 드론 파일럿과 협력해 그 좌표를 찾아냈다. 드론이 포착한 영상은 놀라웠다. 저택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복합 보안 시설이었다. 외부와 차단된 울타리, 감시탑, 고출력 전파 차단 장치, 그리고 여성 전용 숙소로 추정되는 건물. 마치 외부로부터 숨기고 싶은 무언가를 위한 공간처럼 보였다. 더 충격적인 것은 드론의 수음 장비가 녹음한 음성 파일이었다. 희미한 바람 사이로 들려온 노랫소리. 그것은 한국어로 된 발라드였다. 밤하늘 별빛보다 그댄 눈부셔. 태연은 즉시 음성 파일을 분석에 붙였고 인공지능은 그 목소리가 송다희와 97.8%의 일치율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그것도 대통령의 사유지 안에. 태연은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외신 기자들과도 접촉했다. 동시에 송다희의 가족에게도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낯설 정도로 말을 아꼈다. 오히려 다희는 미국 시민권을 받고 연락을 끊었다는 입장을 반복했으며 눈빛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다. 며칠 후 한밤중에 그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우린 위협을 받았어요. 더 이상 이 사건을 파헤치지 마세요.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날 밤 윤태현의 집 앞에 검은 SUV가 멈춰섰다. 창문이 내려가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이 취재를 멈추면 당신 가족은 안전할 겁니다. 태연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 거실에서 책을 읽는 아내와 딸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다. 여보, 오늘 밤 우리는 서울을 떠나야 해. 그렇게 그들은 떠났다. 하지만 윤태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망명 상태에서 국제인권단체에 모든 자료를 전달했고 몇 달 후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장에서 이 사건이 공식적으로 거론되었다. 그 순간 대통령 아은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표정이 흔들렸다. 태연은 알았다. 진실은 언제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모래 위에 쓰인 글씨는 누군가가 다시 써내려간다는 것을. 다음화 예고 제6화 거울 속의 퍼스트레이디. 그녀는 왜 매일 밤 거울 앞에서 울고 있었을까?